공실을 가진 임대인, 건물주께서 보시면 그 일본은 실제 가보면 그 도로변에 셀프 스토리가 정말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자기 수익 대비 임차료가 도로를 놓고 큰 건물, 통건물 자체가 이렇게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는 게 제가 되게 놀라웠어요. 보관업이긴 한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공간 임대업이에요. 임대. 공실계 스타벅스라고 하는 거는 공실을 가진 임대인, 건물주께서 IM박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인 80%, IM박스 20% 이렇게 수익을 나눕니다. 단지 이제 처음에 시설비는 임대인이 지불하세요. 시설비는 임대인이 지불하시는데 대략 50평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략 50평에서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관리비라든가 그런 걸 떼고 8대2로 수익을 쉐어하는데 이렇게 돼서 대략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를 임대인이 가져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셀프 스토리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렴한 예를 들어 지하라든가 상부층 아주 저렴한 데를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셔가지고 거기 셀프 스토리를 채우면 그러면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대부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 일단은 저희의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IM박스가 임차인이고 건물주가 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인은 그 시설비를 지불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조건으로 아주 우량한 임차인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건물주분들,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이 IM박스에 많이 연락 주십니다. 왜냐면 공실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건물 가치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 수익이 100만 원, 200만 원만 나도 이게 수억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지하라든가 아니면 수익이 나기 힘든 곳에 IM박스를 입점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임대인께서는 IM박스라는 아주 우량한 임차인을 5년 동안 계약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큰 도로 사이에 큰 건물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오른쪽은 헬로 스토리지라는 일본 제1위 보관 업체고 왼쪽은 큐라지라는 일본 업체인데 보시면 그 일본은 실제 가보면 도로변에 셀프 스토리가 정말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쉽게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런 공실을 채우는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채우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래된 20, 30년, 30, 40년 된 오래된 건물 채울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식당도 안 되고 오피스도 안 되고 아무도 들어갈 게 없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셀프 스토리지고 그 셀프 스토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스토리가 그렇게 많은 거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쿄라든가 또는 서울 또는 이렇게 대도시 같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수익 대비 임대료, 자기 수익 대비 임차료가 약간 R&I라고 해서 수익 대비 주거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25%라고 엄청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외 다른 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국가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사 갈 수도 없고 더 넓은 데로 이사 가기도 힘들고 주거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이 집을 맡기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래된 건물을 공실에 활용하면 수익을 내는 거고, 이런 고객들은 집을 넓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보관 서비스 이용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 이런 주거비 폭등 문제는 더 심해질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보관 수요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의 어떤 이런 도시의 어떤 주거 형태를 보시면 돼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오피스 살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게 원룸 투룸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아파트 5구 사이즈로 가고, 그 다음에가 정말 잘 가면 84 사이즈 30평대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근데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30평대 84 사이즈로 이사를 가기가 이제 거의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넓은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구 사이즈 2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집을 맡겨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구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2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30평대로 이사 갈래?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보관업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할 겁니다. 아이들의 굿즈, 아이들의 메달, 앨범, 그 다음에 부모님 유품 같은 걸 다 창고에 보관하게 돼요. 이런 세상이 곧 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큰 도로를 놓고, 큰 도로도 아니죠. 도로를 놓고 큰 건물, 통건물 자체가 이렇게 셀프 스토리를 활용하는 게 제가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통건물이 다 셀프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신이 드는 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을 다녀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업은 한국에서는 이제 완전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정말 커지겠다. 그거는 공급과 수요가 맞물려서 엄청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놀라는 건 매년 인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셀프 스토리를 많이 압니다. 지금은 무인 창고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한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임대인 건물주들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셀프 스토리가 뭐야? 왜 집을 맡겨?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임대인 건물주분들 다 40대 이상이니까 저희 고객이 다 40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분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짐을 왜 맡겨? 나 같으면 버리는데.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소비 문화가 바뀌었거든요. 소비 문화가 완전 바뀌고,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요즘 젊은 층 위주로는 어떤 소유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결제를 그냥 일반적인 결제보다 정기 결제, 구독 서비스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다 셀프 스토리지가 성장하게 된 계기고, 무언가를 막 물론 사서 모으는 거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막 경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뭐 캠핑도 다니고, 뭐 보드도 타고 막 많이 합니다. 골프도 치고. 그럼 결국은 보관할 때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셀프 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단건 결제가 아니라 매달 보관 서비스가, 매달 그 보관료가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를 자리 잡았어요. 고객이 한번 결제를 하면 매달 자동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고객 입장에서도 매달 이렇게 수익을 지불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 보관업이긴 한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공간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보관을 뛰어넘어서 임대.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관하는 것도 맞지만 자기만의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공간 임대한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창고도 창고긴 하지만 조금 더 작은 형태의 공간이 있고, 실제로 저희 지점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보관소 안에다 옷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놔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보관소 안에서 실제 촬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 촬영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조명도 일정하고 뭐 외부 간섭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뭐 젊은 분들은 굿즈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굿즈. 뭐 짱구라든가, 저도 짱구 되게 좋아하는데, 짱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피규어 같은 거 모으는데, 이걸 실제로 보관소에 많이 보관하세요. 그래서 주말마다 와서 이걸 보고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문화, 자기의 공간을 찾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보관을 뛰어넘어서 어떤 클라우드 개념의 자기 스토리지가 생긴다는 그런 보관을 뛰어넘는 어떤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완전 초기 중에 초기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제 막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급과 수요가 맞물려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보관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관 이용해야지 막 이런 마인드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확실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아마 그러니까 한 1000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은 이런 스토리지가 한 15,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편의점에 맞먹고 있어요. 일본 스토리지 업체가 일반 패밀리 레스토랑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고, 그 다음에 일본 편의점만큼 스토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은 이제 대략 100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근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이런 컨테이너형도 이 셀프 스토리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도 셀프 스토리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순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아마 국내도 아마 조만간 거의 한 10,000개까지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